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리고 진료실에서 제가 받게 된 질문들을 또 조금 모았어요. 그리고 댓글들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서 예전에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질문들을 2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마운자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마운자로의 모든 거 Q&A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제인 구독자 여러분, 최정민 원장입니다. 마운자로 맞으시면서 선생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궁금한 게 많았는데 그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 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더 건강하게 마운자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컨디션이 좀 좋아질 때까지는 더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마운자로를 맞는 목적 자체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를 낮추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요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에 맞았어요. 주말에 장염이 생기고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수요일은 좀 넘기고 장염이 다 회복됐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맞아서 요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마운자로는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 처방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몸이 안 좋을 때에는 간격을 좀 늘리는 게 현명합니다. 매주 월요일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깜빡하고 월요일에 못 맞았으면 빨리 화요일에 맞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 마운자로는 한 주 단위로 농도가 유지되는 약이기 때문에 바로 농도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4주 이상 용량이 올라가야 어느 정도 치료 용량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날 때 바로 그 다음번 것을 맞으셔야 됩니다. 마운자로는 7일 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맞고 오후에 맞고가 이 전체적인 7일에 큰 영향을 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7일 정도의 주기를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약은 지방층으로 흡수돼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진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지방층에 놓는 거거든요. 팔뚝 밑에 놓든 허벅지에 놓든 배에 놓든 그 부위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부위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흡수가 돼서 전신으로 일을 하는 약이에요. 예를 들어 배에 자꾸 맞으면 알러지가 생기고 뭔가 좀 아프고 하다 그러면 허벅지 안쪽에 살에 놔도 되는데 제가 맞아본 결과는 배가 제일 안 아파요. 허벅지나 이런 팔뚝은 되게 아프거든요. 큰 문제 없으면 복부에 주사를 하셔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힘을 줘버리면 근육이 생기면서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주사 바늘이 안쪽까지 쑥 들어가지 못해서 모세혈관들을 건드려서 막 멍이 들고 막 피가 나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배가 이 정도 튀어나오게 후 한 다음에 팔을 잡고 아주 깊이 펜을 눌러서 바늘이 지방층까지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누르시는 게 좋아요. 통증의 강도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정도 통증에도 굉장히 아프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덜 아프게 느끼지만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통증의 강도가 다르다는 그 어떤 연구 자료도 없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주사를 맞고 4주 동안의 내 식습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약은 3일, 4일 지나면서 농도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일을 하는 애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주사를 맞으실 때는 공복이든 식후든 상관없으니까 맞으시고 맞으신 그 이후부터는 정제된 걸 많이 줄이시고 또 공복 기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5.0부터 시작하면 빨리 빠지기는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치만 저는 사실 한 번도 마운자로를 안 써본 환자분이 저한테 왔을 때는 5.0부터 처방한 적이 일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5를 써보고 이 약의 부작용이나 효과를 먼저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2.5를 쓰다가도 5.0을 올리신 분들도 5.0을 맞고 나서 면역이 떨어지거나 토하거나 설사나 변비 때문에 5.0을 조금 더 길게 맞거나 좀 중단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환자에게 5.0부터 스타트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5.0부터 맞으시면서 괜히 이걸로 인해 부작용이 생겨서 중간에 스탑돼서 다이어트가 실패하느니 2.5를 시작해서 부작용과 효과를 잘 모니터하고 나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 나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실온에 이제 방치하지 말라고 안내서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 한 하루 정도는 밖에 내놔도 이게 약효가 떨어지진 않아요. 음식물처럼 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온도가 낮아진 상태로 너무 장기로 가면 약효가 떨어지거든요. 내가 병원에서 약을 받았는데 오늘 바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저녁 늦게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염려 마시고 바로 냉장 보관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울 한 방울 남겨져 있는 거 제대로 들어간 거 맞습니다. 들어간과 동시에 약이 안으로 튀어나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피가 났다는 거는 어쨌든 잘 들어간 거고, 약물이 조금씩 맺혀 있는 것도 되게 많은 환자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약간의 피와 한 방울이 맺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염려 마시고,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자가주사로 이게 약이 개발됐을 때에는 진짜 웬만해서는 약이 몸에 주입될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주사하도록 했겠죠. 저희 영상에 마흔자로 맞는 법을 한 번만 더 숙지하시고 맞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딱 뗐더니 주르륵 약이 다 흘러버려가지고 약이 못 들어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케이스 있으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11에서 가져가서 새 걸로 이제 바꿔주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주르륵 흘렀다는 건 약이 안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주사법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건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펜을 쓰셔야 됩니다. 좀 짧게 가시는 분들은 그냥 출국 전에 맞고 갔다 오셔서 맞을 수 있게 약간 간격들을 조절해 드리고, 좀 길게 가셔야 되는 분들은 트렁크에 넣어서 싣고 보내시는 방법을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트렁크에 실으면 되게 시원해요. 하늘을 올라가면 굉장히 춥거든요. 체지방 과다인 사람한테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비만 치료제의 진단 기준 FDA가 BMI로 뒀지만, 최근에 많은 학회들에서 이 BMI만 가지고 이 환자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른 비만은 사실 의사와 정확히 상의를 하셔야 되고, 체지방률 자체가 근육을 올릴 때까지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마운자루를 단기간에 주치의와 상의해서 쓰시고, 그리고 체지방률이 어느 정도 마운자루로 떨어지면 근육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려서 마지막 체지방률을 낮추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원장님도 마른 비만 아니신가요? 저 마른 비만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체지방률이 높으니까 조금만 먹으면 금방 체지방률이 확 올라가거든요. 근육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은 맞아요. 근데 제가 이 근육량을 2-3kg 올리기 위해서는 거의 매일매일 PT를 하듯이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제 체지방은 또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마운자루를 좀 사용해서 체지방률을 어떻게든 30%에 유지하면서 지금 열심히 거의 1년을 넘게 근육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육량이 한 1-2kg 정도 올 가을까지 많이 늘어나면 마운자루도 한번 끊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제 체지방률이 워낙 높아서 그게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올리는 운동하는 동안에 마운자루로 체지방을 낮추고 있습니다. 모든 비만 치료는 사실 다 같이 빠집니다. 근육량도 좀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체지방도 빠지고 하겠죠. 근데 다른 식욕 조절제들과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마운자루는 확실히 체지방이 조금 더 포커스돼서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육은 근육 운동 열심히 하시고, 나트륨이나 부종은 수분 섭취나 혈액순환이나 내가 먹는 음식의 농도에 따라서 부종은 또 달라지니까, 우리 몸이 전체가 다 연결돼 있는데 마운자루를 쓴다고 해서 내장지방부터 빠지고 그 다음 피하지방 빠지고 이렇게 되기에는 우리가 음식의 종류가 너무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사실 내장지방이나 피하지방이나 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장지방 빼기가 그냥 식욕만 조절해서는 쉽진 않기 때문에 마운자루가 그래도 기전상 내장지방에도 조금 다른 비만 치료보다는 더 효과적이다. 근데 내가 위고비를 쓰고 있었는데 부작용이 좀 있었고 체지방은 아직도 30%가 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체지방이 좀 덜 빠진다, 이러면은 마운자루로 바꿔서 처방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 맞다가 마운자루 맞으면 더 잘 빠질까요? 이 얘기보다는 마운자루를 선택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체지방을 빼는 것에 포커스를 줘야 되는 환자일 경우예요. 체지방률을 28%, 25%까지 낮췄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운동과 식단으로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용량을 올리면 합당하게 따라가면서 체중도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에요. 사실 낮은 용량으로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식단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 환자 중에 10.0 쓰는 사람은 2명, 3명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내가 정제된 걸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으로라도 더 찌는 걸 막아야 되는 정도의 환경인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몇몇 환자를 제외하고는 저는 대부분의 환자가 2.5나 5.0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용량으로 체지방률의 감소를 달성했고 그리고 마운자로를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식단에 정제된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호르몬이나 장내 세균이나 또는 대사나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용량을 올리는 게 맞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마운자로라고 하는 치료제도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다 하면 이게 약효가 굉장히 효과적인 거고, 자기가 들어가 봤던 인슐린 저항성도 안 좋고 음식도 막 엉망진창이고 간의 기능도 안 좋고 장도 안 좋고 이러면 같은 마운자로를 쓴다고 해도 체지방의 감량이 더딥니다. 그래서 항상 만병통치약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체지방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면서 치료를 해야 약을 올리면서 받아들이는 부작용도 좀 더 감소할 수 있고 또 끊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위고비나 싹센다로 효과가 전혀 없었는데 마운자로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시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위고비하고 싹센다펜은 대부분은 뇌로 가는 기전이 더 세서 속이 안 좋고 울렁거리거나 식욕 조절이 좀 잘 되거나 이런 포커스에 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위고비랑 싹센다펜을 쓸 때에는 체지방이 빠지는 그 속도보다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항상 부작용을 확인했어야 됐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냥 단독 향정신성 약보다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개념이 다른 마운자로라고 하는 약들이 나오고 추후에는 이 계열로 더 나은 약들이 나올 거예요. 나는 그냥 안 돼, 난 주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이 완전 다른 약이니까 새로운 약을 또 주치의와 의논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처방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운자로가 좀 더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싹센다 위고비는 뇌로 가는 기전들이 조금 더 세서 예전에 향정신성 약을 쓰고 있었던 경우에 식욕 조절이 좀 더 안 되는 환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마운자로는 식욕 조절에 포커스라기보다는 인슐린, 즉 체지방, 당 관리 여기에 조금 더 기전이 가다 보니까 아예 개념을 다르게 봐야 돼요. 이제까지 이런 주사제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식욕을 억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어요. 향정에 내성이 생겨서 식욕 조절이 어려웠던 분들도 마운자로를 맞으면 음식을 좀 먹어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운자로는 체지방률이 높다면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기능 수치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콩팥이 나빠진 원인이 내가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정상보다 좀 올랐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빨리 의사하고 체중을 내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콩팥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다른 이유로 심장병증이 있고 뭐 약물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이미 내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약제도 쓰지 못하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소화제는 무조건 드셔도 괜찮고 초기에는 예방적으로 드시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 마운자로가 첫 2주에서 4주는 위장운동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밤에 뭔가 체한 느낌도 들고 하거든요.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마운자로 처방할 때 처음 한 2, 3주 정도는 위장약들을 같이 넣어서 굳이 그 부작용을 겪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는 있지만 구독자분들께서는 만약에 내가 워낙에 위가 좀 안 좋은 사람이다 하면은 약국에서라도 위장약들을 좀 처방받아서 한 1, 2주 정도는 같이 드시는 게 불편감을 조금 덜 할 거예요.
먹고 토하고의 섭식장애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이 훨씬 더 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하시면서 마운자로를 맞거나 또는 그런 계열의 약들을 쓰시면서 마운자로를 맞는 게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마운자로 자체가 폭식증이나 음식으로 기분을 보상하는 그 기전으로 만들어진 약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의 섭식장애에 대해서는 얘가 치료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하고 의논해서 다른 계열의 약을 좀 커버하면서 마운자로를 써야 되는 건 아닌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변비약은 드셔도 되지만 무분별하게 자극제들을 쓰시면은 장이 무력화되면서 나중에 그 약을 쓰지 않으면은 변비가 계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웬만해서는 좀 자극성 있는 변비약이 아닌 걸로 드시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서 변이 좀 물어지게 해서 변비를 해결하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설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워낙에 예전부터 정제된 걸 많이 먹어서 장 안에 나쁜 균이 많아 놓으니까 바이러스가 오래 머무르고 마운자로를 맞아서 설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식단으로 하시고 설사가 심했을 때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설사가 좀 멎어질 때까지 마운자로는 반드시 간격을 늘려서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탈수가 생겨요. 담석증은 다이어트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긴 합니다. 다이어트를 급격하게 했을 때 담낭의 움직임이 좀 떨어지면서 담즙이 정체되면서 담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비단 마운자로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 한 번씩 건강검진을 보면서 이 환자가 담석이 있거나 뭐 당남에 염증이 있었다 하면은 다이어트한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리고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증상이 보일 때에는 초기에 의사가 분명히 눈치챌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췌장암이나 췌장염이 걸릴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걸리는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 췌장염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고 음주가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들을 배제하고 나서 마운자로만 가지고 췌장염이나 만성 췌장암이 생긴다는 거는 아직 연구조차도 없습니다. 담낭을 제거하신 분 중에 재환자분들 마운자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정제된 걸 많이 줄이고 지방이나 고기 위주로 식단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소화액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소화 효소를 조금 더 추가해서 처방하긴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왜냐면 위장 운동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나도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은 한 4주에서 6주고 한 2주만 지나도 일단은 위장 운동 능력은 원래로 거의 돌아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하기 전에 제가 보통은 2주 전에 마운자로를 좀 끊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내시경 하신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끊고 온 환자들도 크게 무리 없이 내시경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한 2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카페인이 오래 몸에 농도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두근거리고 할 수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조금 줄이셔서 밤에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두근두근 거리는 게 마운자로를 맞고도 더 심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반드시 카페인을 끊는 게 장기적인 다이어트에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음식 얘기 좀 해볼까요? 안 됩니다. 드셨잖아요. 마운자를 맞으면서 술 먹으면 체지방 안 빠져요. 그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마운자로라고 하는 이 약이 간에서 당을 분해하게 해서 체지방이 분해되게 해주는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가 들어가면 간은 그게 가장 메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복부에 있는 지방을 끌어올려서 살을 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운자로 맞으시거나 다이어트 할 때는 음주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상적인 체지방이 됐을 때 그때 조금 스타트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한 잔도 안 되나요? 한 잔으로 안 끝나잖아요. 항상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뭐를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제된 것들을 안 먹는 식단만 하면 됩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 최대 몇 시간까지만 가능합니까?
간헐적 단식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그냥 한 14시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이 정도 하시고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그 사이에 한 5, 6시간 또 공복.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하세요. 몸은 생존에 불리한 신호를 받게 되면은 또 저장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든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밤에 잠 잘 주무시라고 했고, 칼로리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깊은 심호흡 항상. 몸이 릴렉스가 돼야 살이 빠지거든요. 그렇게 된 거는 마운자로가 지금 너무 센 거예요. 그러면은 용량을 낮추거나 10일 간격으로 늘려서라도 고기나 생선은 맛있는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식습관을 변화하는 게 마운자로의 목표인 거지, 절대적인 섭취량을 줄여서 어느 목표 때까지 줄이는 게 마운자로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 그럼 근데 매 끼니를 단백질 쉐이크로 때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생각보다 단백질 먹을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저는 어저께 햄버거를 시켰거든요. 위에 뚜껑 아래 뚜껑 다 빼고 패티랑 야채랑 치즈랑 안에 있는 것만 다 먹었어요. 돈가스 집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흰밥은 먹지 말고 껍질은 되도록 조금 벗겨서 고기 위주로 많이 먹고, 이렇게 식습관을 변경하는 거지, 단백질 쉐이크 월요일 8시 20분 그 350ml 이런 식의 다이어트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는 간식 대용으로, 내가 정말 지금은 정제된 거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안 되는 환경이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단백질 쉐이크로 한 끼를 때우는 거예요. 근육의 손실은요, 수술해서 누워서 한 달 있어야지 근육이 많이 빠져요. 그만큼 근육은 손실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상적인 행동이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근육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3kg 빠졌어, 이거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 전에 근육이 근육세포가 아니라 수분을 머금고 있었던 근육이어서 재지방량은 아예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경우는 부종이 빠져서 내 원래 근육이 이제 숫자로 나타났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무작정 근육은 찢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힘듦이 30분씩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근육이 늘어날 수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근육은 손실되는 것도 어려워요. 한 일주일, 2주일 다이어트해서 2kg가 근손실됐다, 아니에요. 물 빠진 거예요. 물 빠진 거예요. 썩나시네. 썩났어, 썩. 얼마나 많이 물어봤으면. 마운자로를 맞으면 모든 영양소들, 음식이나 모든 게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위장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그래서 마운자로 맞으시는 동안에는 원래 드시던 영양제들은 하루에 한 번 먹었으면 하루에 2번 정도로 좀 용량을 늘려보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안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마운자로만 맞으면 항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마운자로에 계속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확실한 건 항산화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나 고용량 항산화제들을 같이 챙겨 드시면서 마운자로를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가 환자마다 달라서 마운자로를 맞으면 어떤 걸 어떻게 먹고 섭취할지에 대해서 제 환자분들은 진료실에서 제가 어떻게든 가이드를 드리는데, 구독자분들이나 제가 못 뵙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부작용들에 맞춰서 열심히 제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그거에 필요한 환자들은 좀 서포트하면서 마운자로를 맞으면 이 마운자로 페이스가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한 9월 달쯤이면 완성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반복된 요요가 심했다, 이런 분들은 또 무작정 그냥 가이드 없이 쓰지 마시고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주치의하고 함께 마운자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신과 약을 쓰시고 있으시거나 또는 지금 식욕조절제를 쓰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약을 어느 정도 끊어 나가면서 마운자로를 써야 하거든요. 또는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50대 이상 내가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병원에서 선생님하고 부작용을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효과보다는 부작용 때문에 건강을 더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 건 의사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살을 빼는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료 실정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고 있지만 되도록이면 마운자로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 2주 간격으로라도 부작용 효과를 보면서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료실의 경험과 그리고 제가 봤던 논문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의학적인 판단 하에 답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의논을 할 수 있는 주치의가 없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하세요.